반갑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분석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장기 투자자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네 번째 항목에서 이 50%를 제가 500주 기준 50%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50%가 500주의 50%가 아니라 2021년 2월 28일 가지고 있던 본인 주식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이버트럭을 조기 인도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자 조건은 2021년 2월 28일 테슬라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때 가지고 있던 주식을 2024년 2월 29일까지 50% 이상 매도하지 않아야 하며, 여기 추가 엔드 조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9일까지 최소 500주의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 기간으로 따지면은 3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한 주를 가지고 있던, 두 주를 가지고 있던, 200주를 가지고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주식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50% 이상 매도하지 않고 3년간 꾸준히 쌓아나가서 500주를 달성했다면 장기 투자자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스타링크 IPO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상장될 때에도 테슬라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그때도 비슷한 장기 투자자 조건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장기 투자자 조건과 비슷한 형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스타링크가 IPO가 될 당시 기준으로 3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역시 중간에 트레이딩하지 않고 그때 주식을 점점 쌓아나가서 특정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래에 테슬라 장기 투자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기가 베를린에 도착을 하여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설 같은 경우는 공개되지는 않았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 테러범의 공격이 우리를 멈출 수 없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이번 환경 테러범에 대항해서 오히려 더욱더 뭉치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가 베를린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며, 거기에 더불어서 보너스 시스템까지 잘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굳이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싸워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임원과 직원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것 역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관에서 다양한 잡음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웰스파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성장이 없는 성장주다라고 평가를 하며, 2024년 테슬라의 판매량은 성장이 없을 것이며 2025년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23년도까지 테슬라의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자료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S커브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잡음이 없었을까? 정말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작년 1분기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었는지, 수요가 없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아주 많이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매 분기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런 노이즈가 항상 똑같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아주 성적이 화려합니다. 이제 별이 5개가 아니라 0.05개 정도 되고 있으며, 월가 애널리스트 기준 8,766명 중에 8,316등으로서 고등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투자를 했다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8%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테슬라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정확히 상반되는 내용의 인터뷰가 웨드부시로부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더빙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웰스 파고 메모에서 상당한 할인으로 인해 대당 판매 수익이 의미 있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제 목표가를 125불로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애널리스트들을 존중하지만 그 내용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은 테슬라 주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며 할인된 상태입니다. 당기 판매량으로는 1분기가 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막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저는 중국에서 가격 인하가 이제 진정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 9개월을 고려하면 향후 2, 3년 동안 지금이 테슬라에 대한 황금 매수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AI를 고려할 때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현재 뉴욕시 택시 운전사도 테슬라가 약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가요? 모두가 약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동면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지금은 테슬라와 애플의 수건을 던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9개월 동안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똑같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항상 존재했던 것이며 또 재미난 점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더 커지는 것 역시 항상 똑같이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댄 아이버스 씨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렇게 월가의 애널리스트 누가 말을 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매번 역사적으로 100년도 넘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실 오늘 가장 좋지 않은 악재는 바로 이 맥코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델라웨어 판사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주주를 위한다며 80%가 넘는 주주가 동의하였던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취소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주를 위한다면서 이걸 취소를 시켰는데 일론에게는 돈을 주지 말고 변호사 수임료로 천문학적인 금액인 6빌리언 달러를 내야 될 가능성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주를 위한다는데 아니 일론 머스크면 CEO니까 주식을 받으면 팔지도 않는 건데 변호사한테 주식으로 6빌리언 달러를 주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를 파탄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너무나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앞서 살펴봤던 환경 테러범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때문에 수없이 많은 테슬라 개인 주주들이 손편지를 써서 맥코믹 집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말을 하기를 편지를 읽지 않는다라고 양측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하겠다라고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손수 적었던 편지 확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핑계는 좋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읽지 않는 이유가 소송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파티로부터 온 편지를 고려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밝히는데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판결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로 바뀐 전례가 분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는 분명 일론의 정치적 행보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론의 정치적 행보가 정말 잘못된 것이냐 이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일론은 계속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X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론이 정치권을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 너무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내용을 공유하는 게 정치적인 행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그 대표적인 예 중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영국에서는 퓨버티 블라커 사용이 금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퓨버티 블라커라는 게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오지 않도록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좀 많이 끔찍하죠.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으며 청소년 입장에서 내가 퓨버티 블라커 쓰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제공이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사춘기를 겪으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부모들조차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야기한다라고 또 정치적인 행보를 가진다라며 비판하며 온갖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일론이 하는 이런 행보는 인류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예 중 하나일 뿐이고 미국에서는 뭐 요즘은 오프라인 가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둑놈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대놓고 떳떳하게 가방 들고 와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도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그 밖에 일론이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불법 이민자 관련 내용입니다. 미국에 이민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투자도 많이 해야 되며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국경만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뭐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훨씬 더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불법 이민자 중 일부를 보게 되면 33만 5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확인했는데 실제 추방된 사람은 834명밖에 없다. 뭐 사실상 추방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0.25%만 추방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일론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도 정치적인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투표까지 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닦아 나가고 있는데 투표를 할 때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또 진행 중입니다. 이걸 분명 정치적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X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환경 테러범에 판사 테러범까지 나오는 현실이 된 것이죠. 그 밖에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소식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AJ님 분석을 바탕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며 공유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전기차 산업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기업들은 파산이 시작되게 될 것이며 테슬라가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시간이 오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롱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공유했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작년 말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때도 AJ님이 전기차 산업의 캐시플로우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의 파산 가능성, 특히 피스커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피스커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제 장외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실제 전기차 산업의 기업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한 것이고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동시에 AJ님께서 테슬라가 왜 지금이 아주 좋은 투자 기회인지에 대한 분석도 다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8가지 이유 한번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웨드부시 인터뷰에서도 나왔다시피 지금 테슬라 욕하는 거는 뭐 거의 만국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낮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훨씬 더 과매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중국에서 나오는 디플레이션이 수출되며 미국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점은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2024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기정사실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 혹은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 할부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지금 테슬라 관련 분위기가 거의 뭐 치약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판매가 적게 되는 1분기 계절성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성이 가장 좋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다시 분위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 원가 관리를 지난 4분기 동안 너무나도 잘하였고 또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관련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미래에도 추가 원가 감소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에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 FSD 역시 새로운 매출원이 되게 되며 FSD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판매도 올라가고 매출로 집계가 되게 된다면은 무려 80%라는 엄청난 마진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가 시작한 이 옵티머스, 로보틱스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시 로보틱스와 관련된 조금은 더 먼 미래일 수 있지만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하는 것은 모든 산업이 따라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테슬라가
잘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방향성을 잘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펀더멘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FAA에서 내일 완전체 세 번째 궤도 비행 허가가 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부 시간 기준 오전 8시에 발사가 되는데 이 발사는 제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씨만 허락된다면은 다시 우주 시대를 태양계로까지 넓혀버리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세 번째 발사 테스트를 내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 주가는 요동치고 정말 온갖 사람들이 욕을 하며 대도 않는 노이즈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지만 일론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인류 전체를 한 단계 더 진보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가 내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